예, 집 사는 순서 네 번째고요. 이것을 보시는 분은 앞에 있는 집 사는 순서 1, 2, 3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은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첫 번째는 그래서 집을 찾는데 누구와 찾느냐? 부동산 에이전트와 찾는다. 동시에 모기지 오피서 접촉해서 프리 어프루벌 레터 받아서 그걸로 계약해야 되고 어토니 찾아서 어토니를 통해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어토니가 또 그 이 타이틀 컴퍼니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, 집에 대한 뭐 저당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. 그래서 사인이 되면 그 다음에 집에 인스펙션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집을 검사를 쫙 잘해서 그 셀러와 타협을 해서 어, 좋은 조건으로 집을 마무리 이제 그 사는 조건을 마무리 이제 플러스 시켜서 이제 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는 뭐 얘기한 것처럼 모기지 서류, 원하는 서류들, 기본적인 서류는 그 인컴과 다운페이, 그다음 돈의 움직임에 대한 건데, 그러니까 인컴과 돈의 움직임에 대한 이 그 뱅크 어카운트, 뭐 나머지는 다 너무나 단순한 서류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요. 그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해서 제출하라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은 다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. 자, 매번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어카운트, 뱅크 어카운트에 스테인먼이 나와야 되는데요. 집을 살려면 꼭 적어도 3개월 전에 모든 돈이, 그러니까 집 사는데 필요한 모든 돈이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. 다시 한번, 적어도 3개월 전에 집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돈이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. 3개월 전이면 상관없습니다. 2개월 전이면 안 됩니다. 그냥 그거 돈 넣으면 나중에 아주 골치 아파요. 귀찮아요. 자, 다시 얘기를 드리면 현금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다? 안 됩니다.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은 그거는 그 이 론에서 절대 쓸 수가 없어요. 그 돈은 못 씁니다. 그러니까 현금은 안 되고 그러면 체크로 내가 딴 사람한테 체크를 받아갖고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. 그러면 그 체크를 받은 사람, 그러니까 그 나한테 체크를 준 사람, 그 사람의 어카운트도 줘야 돼요. 예, 이게 이해가 되시죠?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돈이 내 계좌에 그 어카운트를 돈이 들어오면 그거 일일이 다 그 저기 증빙이 돼야 되거든요.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돈이 들어왔다. 이게 이제 라지 어마운트라고 얘기하는데 뭐 만불 이런 돈이 아니고요. 몇 천 불이라도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아주 이게 번거롭고 귀찮고, 그리고 특히 현금은 안 되죠. 불가능이죠. 어떻게 할 거예요? 이렇게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랜더들은 랜더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꾼 돈이 아닌가? 어디에서 꾸어서 이 사람이 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? 이것 때문이죠. 그러니까 돈을 꾸었으면 결국 그 론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하여간 돈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3개월 이전에 그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. 만약에 돈이 어카운트에 넣는 걸 잊어버렸다, 못 넣었다. 근데 나 당장 집이 찾았고 내 돈은 가지고 있다. 그러면 이제 저희하고 얘기를 해서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. 뭐 어쨌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으니까. 단 반드시 그 돈을 현금으로 넣는 거 안 되고요. 또 딴 사람한테 체크를 받아서 넣는 거 안 됩니다. 그런 종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돈은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. 일단 가지고 계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래서 모든 돈은 마지막 클로징에서 다 들어가야 돼요. 자, 집값의 10%를 보통 계약금으로 걸죠. 그럼 이제 클로징에 가지고 와야 되는 돈은 나머지 내가 다운페이를 하겠다는 뭐 예를 들어 30%를 다운페이를 한다고 치죠. 그러면 10%를 넣었으니까 나머지 20%가 필요하겠죠.
그럼 20%의 돈. 이걸 현금으로 갖고 오냐? 당연히 안 되죠. 이 돈은 예를 들어서 certified check으로 갖고 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제일 간단한 것은 그냥 그 셀러 변호사나 이 타이틀 컴퍼니에다가 돈을 그냥 보내버리면 돼요. 와이어 트랜스퍼라고 얘기하는,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보내버려도 되고.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제일 뭐 어쨌든 이래도 은행 가고 저래도 은행 가야 되고,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순간에 그 돈을 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갖고 있다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은행에 가서 서리파이드 체크를 해가지고 그 서리파이드 체크로 갖다가 이제 나머지 20% 내야 되고요. 여기서 또 더 필요한 돈은 수수료, 온갖 종류의 수수료. 아마 만 몇천 불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드렸던 것처럼 리저브 4개월치가 또 보여줘야 되는데, 어쨌든 자, 클로징은 어디서 하느냐? 보통 셀러 변호사에게서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셀러 변호사 아니 죄송해요. 셀러 변호사 아니고 보통은 그 바이어 변호사. 그러니까 바이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클로징을 해요. 그럼 이제 클로징에 가면 에스크로 그 에이전트 이래서 그 타이틀 컴퍼니에서 나와요. 그래서 타이틀 컴퍼니에서 서류를 한가득 들고 와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. 거기에 모든 서류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 오는 타이틀 컴퍼니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돈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타이틀 컴퍼니에서 나와가지고 서류를 쫙 쌓아놓고 다 설명을 해요. 자, 뭐 어떤 집이고 뭐 집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돈을 내는 게 있으면 이 돈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고 저렇게 들어가는 돈이고, 거기에 다 설명을 해서 다 이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사인을 하고 돈을 이제 내가 다운페이 해야 될 돈을 넘기면 이 타이틀 컴퍼니에서, 그럼 타이틀 컴퍼니에서 돈을 받았다. 나 돈 받았다. 라고 우리에게, 그러니까 랜더에게 연락을 해줘요. 그럼 이제 랜더에서 그 돈을 받은, 당연히 증빙이 돼야죠. 돈을 받은 그 체크하고 뭐 어카운트 이런 거를 확인을 하면 돈을 넘겨주는 거죠. 어디에? 셀러에게. 물론 이제 여기서 셀러 변호사에게 넘기겠죠. 그래서 셀러에게 돈을 넘겨요. 그럼 이제 셀러가 그 돈을 받으면 그때 이제 잘 사세요 하고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서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클로징 코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집, 어, 클로징이라는 것은 집 계약 날, 계약이 되는 거고, 거기에서는 이제 모든 돈을 깔끔하게 클리어해서 줄 돈 주고 뭐 깔 돈 까고 해가지고 다 끝내고 셀러로부터 집 열쇠를 받게 되는 거다.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. 하여간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그 두 달 저기 클로징까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달 정도를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. 물론 급한 경우는 10일 이내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조금 빡빡하지만 어쨌든 한 달은 뭐 널널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인데, 이제 뭐 일이 좀 진행이 되다 보면 보통 처음에 계약부터 클로징까지 대략 2달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태까지 4타임에 걸쳐서 집 사는 순서를 설명했으니까 아마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셔야 되리라고 봅니다.